테크니컬 트레이너 류한진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컨테이너 시작하기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교육 과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 이면의 역사, 기술 및 용어 설명을 배우고 베어메탈 서버,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 사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WS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배우고 각 AWS 컨테이너 서비스들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컨테이너는 하나의 표준화된 보관 장치입니다. 을에 사용되는 용어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운송업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물건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건의 형태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안전하고 어떤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운반하는 선박에 사람이 직접 물건을 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물을 모두 실을 때까지는 선박 한 채에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물건을 운송하는 것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컨테이너 표준화는 18세기에 시작되어 그 후 200년 동안 이어지다가 1958년에 현재의 국제 운송 컨테이너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 표준화 컨테이너는 선박에서의 화물 처리를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보관 단위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므로 트럭 또는 철도 운송으로 쉽게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개별 화물이 아닌 컨테이너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하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추상화를 사용하여 민첩성을 높이는 훌륭한 예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컴퓨팅 플랫폼에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화된 플랫폼을 실행하는 모든 컴퓨팅 환경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단위입니다. 컨테이너는 운영체제 수준에서 구현되는 가상화의 한 형태입니다. 컨테이너는 경량의 독립형 실행 패키지로 코드, 런타임, 시스템 도구, 시스템 라이브러리 및 설정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기본 호스팅 시스템의 OS 커널을 공유하는 여러 컨테이너를 단일 서버에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일부인 서비스이거나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컨테이너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객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고객은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여 혁신을 이루고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집에 앉아서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회사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에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스템을 프로덕션에 제공하기 원하는 조직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팀이 수동 작업에 원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나은 품질로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고객이 AWS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속하게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팀이 가능한 빨리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안정적이고 가용성이 높으며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필요에 맞게 사용자 정의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크기로 확장하고 빠르게 확장 및 축소할 수 있는 입증된 실적을 원합니다. 보안 및 격리, 액세스 및 권한 제어를 원하며 자동화를 통해 인적 오류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로 인해 컨테이너를 향한 강한 추진력이 생겼습니다. AWS는 인프라 및 운영 부담을 처리하고 자동화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은 위험을 줄이고 인프라 대신 비즈니스 로직 구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어되고 반복 가능한 환경으로 이동하여 자동화를 수용함으로써 품질, 안정성 및 보안을 향상시키면서 제품 제공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서비스는 고객분들의 전략적인 핵심 서비스입니다. 고객들은 AWS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가장 민감하고 안전하며 비즈니스에 중요한 워크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AWS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수십만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고객들은 IT 조직을 지원하는 백엔드 서비스와 매출 성장을 주도하는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발팀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배포 및 인프라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고 관리 보안 및 거버넌스를 위한 가드레일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레거시 .NET 리눅스 및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고 AWS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규모가 크고 성장하는 사용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 워크로드는 AWS 컨테이너 서비스의 거대한 사용 사례입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컨테이너가 다른 형태의 가상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술 성숙도는 추상화 수준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어메탈 서버를 사용하면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계층과 같은 아키텍처 계층이 구축됩니다. 예를 들어 서버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해당 운영체제 위에 공유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다음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아키텍처의 문제점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용률이 0%이든 100% 사용률이든 상관없이 하드웨어 비용이 동일합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리소스를 두고 경쟁하며 라이브러리 버전을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애플리케이션이 그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과 호환되지 않는 업데이트된 버전을 라이브러리를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영체제에 가상 플랫폼을 배치하여 민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그 자체 전체 운영체제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상 머신, 즉 버추얼 머신으로 격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하드웨어 위에 시행될 VM을 더 추가하여 물리적 설치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향상됩니다. VM의 단점은 가상화 계층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는 이제 호스트에 하나의 운영체제가 아닌 4개의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즉, 물리 호스트에서 더 많은 패치와 더 많은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복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쩌면 동일한 OS를 4번 설치했고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3번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하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은 운영체제 커널을 공유하므로 파일 시스템 계층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가볍고 효율적이며 빠릅니다. 가상 시스템보다 빠르게 구동하고 중지할 수 있으므로 기본 하드웨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브러리 격리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컨테이너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계층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그 코드는 개발 및 스테이징에서 프로덕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사실 운영체제 수준의 가상화는 상당히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2004년 솔라리스는 존이란 개념이 있었고 2000년에 FreeBSD에서는 제일스, 1982년에 시작된 유닉스의 체인지 루트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컨테이너가 지금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도커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도커가 가상화 플랫폼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커는 2013년 3월에 릴리즈되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생성, 저장, 관리 및 실행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경량 컨테이너 가상화 플랫폼으로 자동화된 구축, 테스트, 배포 파이프라인에 쉽게 통합됩니다. 도커의 가장 중요한 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커는 휴대용 애플리케이션 환경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해당 종속성을 이미지란 불변의 단일 객체로 패키지화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한 후에는 도커가 지원되는 모든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종속성과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가진 여러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및 배포 주기가 훨씬 빨라지고 자원 활용도 및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많은 개발자들이 원하는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으로 민첩성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한 코드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는 코드, 구성, 종속성 등의 구성 요소가 최소한 3개 이상 있으며 런타임 엔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는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입니다. 코드는 기능을 실행하고 전달하는 코드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파이썬 또는 노드.js와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를 사용하여 빌드된 경우 코드를 해석하려면 런타임 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할지 데이터베이스 등의 외부 엔드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몇 가지 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환경 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데 의존하는 종속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 개발, 기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 프로덕션처럼 다양한 환경과 기능을 수행하는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으로 종종 개발자의 노트북에서 앱의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버그를 수정합니다.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은 고객과 회사에 따라 달라지는 더 높은 수준의 환경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환경에는 다양한 유형의 테스트가 포함된 다음 스테이징 또는 QA 환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새 버전의 코드가 프로덕션으로 승격되기 전에 버그 또는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테스트됩니다. 그런 다음 프로덕션 환경이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온프레미스 환경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심지어 한 군데에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환경은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또는 엔진의 버전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환경은 구성, 종속성 또는 런타임이 자신도 모르게 변화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다음에 노드.js 어플리케이션의 수명주기 예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작업하는 개발자는 랩탑에서 로컬로 노드 버전 6를 가지고 작업하였습니다. 개발자 모르게 스테이징 환경에서는 노드가 버전 7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하면 코드가 계속 작동되고 테스트를 통과되므로 계속해서 코드를 프로덕션으로 승격합니다. 그러나 프로덕션에서
하나 A선의 시스템이 노드 버전 7로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여전히 노드 버전 4를 실행 중입니다. 스테이지에서 잘 동작했던 코드는 이제 프로덕션에서 중단됩니다. 모니터링 도구는 오류 보고를 시작하고 전체 배포를 되돌려야 합니다. 물론 한 대의 컴퓨터에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롤백이 완료되면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를 수정한 다음 배포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작업했던 당사자는 배포 프로세스와 팀이 고객에게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패치를 한꺼번에 번들로 제공하는 낮은 빈도의 배포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실제로 달성하려는 것에 악영향을 미치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것이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컨테이너는 내 컴퓨터에선 작동하던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컨테이너는 개발팀에게 런타임 엔진, 코드 및 종속성을 가져와 일관된 배포 단위로 패키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성 파라미터는 컨테이너의 런타임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환경별로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생성된 아티팩트는 모든 머신에 전달할 수 있고 로컬에서도 실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져오기 때문에 올바른 런타임 엔진, 적절한 종속성, 적절한 코드 버전 및 특정 환경에 대한 관련된 구성 등 의도한 대로 올바르게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작업은 컨테이너 이미지의 이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읽기 전용 템플릿입니다. 실행된 컨테이너는 이미지의 인스턴스인 거죠. 컨테이너 이미지는 직접 처음부터 생성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생성하여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게시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또 다른 컨테이너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며 일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레지스트리에 우분투 리눅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 세부 정보와 웹서버 및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됩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은 컨테이너 이미지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하단 레벨은 호스트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시스템 커널을 보여줍니다. 커널 위에는 기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를 빌드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사용된 컨테이너 이미지입니다. 기본 이미지는 우분투나 알파이오가 같은 여러 범용 또는 컨테이너 최적화 리눅스 배포 또는 윈도우즈 컨테이너 기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이미지에는 몇 가지 공통 종속성이 포함되거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제거되고 성능을 개선하며 보안이 강화됩니다. 기본 이미지 위에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run 명령이 도커 파일에 추가될 때마다 새 레이어가 컨테이너 이미지에 추가됩니다. 레이어를 사용하여 런타임 엔진, 종속성 및 앱 실행에 필요한 기타 항목을 추가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기본 이미지와 여기에 추가한 모든 레이어에 합의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도커 파일 내에 모든 명령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현 가능한 빌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커 빌드 명령을 다시 실행할 때마다 모든 레이어가 결합되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듭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불변합니다. 즉, 생성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커 파일을 수정하고 다시 빌드하여 완전히
새로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깨지거나 불필요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 후 컨테이너 이미지는 컨테이너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역할을 합니다. 컨테이너를 시작하면 쓰기 가능한 레이어가 다른 모든 레이어 위에 추가됩니다. 이 레이어는 임시적이며 컨테이너가 작업을 완료하고 종료되면 쓰기 가능한 레이어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과거에 SCP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에는 코드를 복사하는 명령이나 구성을 업데이트하는 명령, 새 버전 등에 필요한 종속성을 설치하는 명령들을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롤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던 프로세스에 따라 정확하게 롤백하는 것도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의 이전 버전을 찾아서 종속성 및 기타 환경 요소를 이전 상태로 되돌린 다음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업그레이드가 시작한 후에는 단순히 롤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컨테이너는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며 나중에 중지 및 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래에 있는 호스트는 컨테이너 내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버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안정적인 환경과 배포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간단한 구문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여 도커 파일을 만듭니다. 도커 파일의 각 명령은 이미지의 읽기 전용 계층을 만듭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예에서는 도커 허브 또는 다른 사이트에서 호스팅되는 기존에 생성된 우분투 최신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컨테이너가 구동된 후 헬로 월드를 에코하는 명령을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는 약간 더 복잡한 예입니다. 오픈JDK 버전 8 이미지부터 시작하여 코드가 포함된 자르 파일을 시스템에서 컨테이너로 복사한 다음 자바를 호출하여 코드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이 컨테이너가 인스턴스화 될 때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다음은 도커 파일의 실제 예입니다. CentOS 7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OS를 업데이트하고 아파치를 설치합니다. 이제 포트 80번을 노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쉘 스크립트를 복사하고 실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컨테이너가 인스턴스화 될 때 명령은 해당 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층 측면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도커 파일의 각 명령은 새 계층을 만듭니다. 패키지 업데이트와 아파치 설치의 기본 계층이 있고 포트 80번을 열고 노출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복사되는 쉘 스크립트 계층이 있으며 쉘 스크립트를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은 모두 읽기 전용이므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변경할 수 없는 객체로 만듭니다. 도커 파일을 변경하고 이미지를 다시 구축하면 변경된 계층만 다시 생성됩니다. 바로 이것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른 가상화 기술과 비교하여 가볍고 작으며 빠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제 용어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이동성이 뛰어난 읽기 전용의 불변하는 템플릿입니다. 도커를 지원하는 모든 환경으로 이식할 수 있으며 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미지의 인스턴스입니다. 하나의 컨테이너를 시작하거나 해당 이미지를 기반으로 여러 컨테이너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컨테이너에는 인스턴스화될 때 기존 이미지 위에 얇은 읽기 쓰기 계층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컨테이너의 실제 시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파일 시스템 계층으로 인해 실제 작업의 대부분은 읽기 전용입니다. 도커는 변경된 파일에 컨테이너의 리드라이트 계층에 기록되는 기록 중 복사, copy and write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기본 이미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 컨테이너가 동일한 기본 이미지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체 데이터 상태를 보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컨테이너가 삭제되면 이 쓰기 가능한 계층도 삭제됩니다. 컨테이너의 리드라이트 계층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지만 장기 데이터 스토리지용으로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 데이터는 볼륨 어딘가에 저장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스토리지 단위가 아닌 별개의 컴퓨팅 단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중환경 시나리오를 되돌아보면 컨테이너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컨테이너가 개발자의 랩탑, 모든 테스트 환경 및 스테이징, 프로덕션 및 온프레미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 맞게 구성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환경 간에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랩탑에서 빌드하고 테스트할 때 모든 후속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컨테이너의 이점은 언제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커에서 도커 파일을 사용하여 일관된 컨테이너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상화의 이점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물리적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밀도를 얻을 수 있어 비용과 리소스 활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각 컨테이너가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지 자세히 살펴보고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엔드 유저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인프라의 컨테이너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는 경량으로 이동 가능한 특성을 통해 확장성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퀴즈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와 가상 머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컨테이너는 기본 호스트 시스템의 OS 커널을 공유합니다. 모든 컨테이너는 운영체제 부팅 주기를 모두 거칩니다. 컨테이너는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위 항목 모두 해당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A입니다. 가상머신은 하드웨어 스택을 가상화합니다. 컨테이너는 이와 달리 운영체제 수준에서 가상화를 실시하여 다수의 컨테이너를 OS 커널에서 직접 구동합니다. 컨테이너는 훨씬 가볍고 OS 커널을 공유하며 시작이 훨씬 빠르고 OS 전체 부팅보다 메모리를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도커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A. 컨테이너를 구축, 관리 및 배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B. 파일 시스템 계층을 활용하므로 가볍고 빠릅니다. C. 컨테이너를 실행하여 수정할 수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D. A와 B 모두 옳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D입니다. 도커는 컨테이너를 구축,
관리 및 배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도커 컨테이너는 인스턴스화될 때 컨테이너 이미지 위에 얇은 읽기 쓰기 계층을 생성합니다. 실제 작업의 대부분은 파일 시스템 계층에서 읽기 전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컨테이너를 가볍게 만들고 시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컨테이너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과 연결됩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란 무엇이며 컨테이너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적합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증가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아키텍처 및 조직적 접근 방식의 하나로 배포 주기를 단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혁신과 소유권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유지관리 용이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킵니다. 기존 아키텍처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단일 서비스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의 한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 해당 아키텍처 전체를 확장해야 합니다. 코드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더욱 복잡해지므로 실험이 제한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놀식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걸쳐 기능의 중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실행되는 동일한 세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로 실행되고 경량 API 작업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독립 구성된 요소로 빌드됩니다. 각 서비스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단일 기능을 수행합니다.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실행되므로 서비스를 업데이트, 배포 및 조정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기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서버에서 추상화된 하드웨어 계층으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성능 및 복원력과 같은 요구사항에 따라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능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훨씬 빠른 반복, 자동화 및 전반적인 민첩성이 개선됩니다. 빠른 시작, 빠른 장애 조치 및 빠른 복구를 지원합니다. 잘 설계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특성을 고려하면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서비스가 함께 원활하게 작동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분산되고 진화적인 설계. 각 컨테이너는 사용자에게 특정한 언어 또는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서비스 기능에 가장 적합한 언어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키텍처의 각 구성 요소 또는 시스템은 모놀리틱 형태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대신 각기 별도로 진화합니다. 스마트한 엔드포인트와 효율성 낮은 파이프.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는 없으며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이동할 때 데이터가 변환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수신하는 서비스는 전송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스마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아닌 독립적 제품. 기존의 워터폴 프로젝트 모형과 달리 마이크로 서비스를 자체 입력과 출력이 있는 각각 별도의 제품으로 생각하십시오. 런타임 환경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는 모든 종속성 및 라이브러리를 단일한 불변의 객체로 패키지화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제품의 특성을 지원합니다. 장애 대비 설계. 모든 것에서는 항상 장애가 발생합니다. 서비스는 탄력적이고 중복되며 마이크로 서비스가 통신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잘못된 입력을 처리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일회성. 문제가 발생하면 실패한 항목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새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장애 조치하고 모든 파일 처리기를 해제합니다. 개발 패턴은
회로 차단기와 같습니다. 기존 아키텍처에서는 서버의 이름 지정, 배포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매우 고정적입니다. 반면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일회성이며 일시적입니다. 컨테이너가 추가 제거되고 워크로드가 변경되며 리소스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리소스는 일시적입니다. 개발 및 프로덕션 패러티.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개발,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을 일관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자의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이는 DevOps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마이크로 서비스와 컨테이너는 함께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컨테이너는 최신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원하는 기본 기술이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 개발자는 컨테이너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퀴즈로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A.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부분으로 분해. B. 개발 및 테스트 주기 단축. C.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 D.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해야 함. 정답은 D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특정 언어 또는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대신 서비스 기능에 가장 적합한 언어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커 이미지에 대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스토리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A. 이미지 홀더. B. 바인더. C. 레지스트리. D. 컨테이너 박스. 정답은 C. 레지스트리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직접 처음부터 생성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생성하여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게시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랩탑에서 몇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많은 컨테이너를 대규모로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고려하고 수행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능 또는 네트워크 지연의 문제로 인해 특정 컨테이너가 동일한 호스트에서 함께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복원력을 위해 동일한 호스트에서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호스트 전체 컨테이너를 어떻게 분산하거나 패키징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또는 가용성을 최적화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컨테이너의 포트 충돌 없이 외부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포트를 매핑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는 이러한 컨테이너 실행의 여러 측면을 관리합니다. 인기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는 도커 스웜, 아마존 ECS, 쿠버네티스, 레드햇 오픈시프트, 해시코프 노마드 및 아파치 메소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는 클러스터 내에서 컨테이너를 예약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클러스터 인스턴스 관리의 일부 및 또는 모든 측면을 담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를 관리형으로 사용하거나 AWS 스파게이트처럼 완전히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는 일반적으로 구성이나 프로비저닝, 가용성, 확장성, 보안, 자원 할당, 부하 분산 및 수신, 헬스 모니터링 등을 자동화하여 처리합니다. 자, 다음으로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는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컨테이너에서 서버리스 컴퓨팅을 원하신다면 AWS 파워게이트를 선택하고 컴퓨팅 환경의 설치, 구성, 관리를 제어해야 한다면 아마존 EC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완전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아마존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ECS와 아마존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EKS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ECR은 개발자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간단하고 빠르게 저장, 관리 및 배포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그 외에도 AWS 컨테이너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 기술 및 도구 세트는 물론 오픈소스 및 AWS 파트너 기술과의 긴밀한 통합을 제공합니다. AWS 기반으로 구축하는 오직 하나만의 올바른 방법은 없으며 실제로 많은 고객들은 ECS와 EKS, 컨테이너 및 비컨테이너 기술 모두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합니다. 핵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는 ECS 및 EKS입니다. 데이터 플레인으로는 EC2 및 파워게이트, ARM, AMD, 인텔 및 특수목적 하드웨어 등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리눅스, 윈도우즈, 새로운 컨테이너 OS인 바틀로켓 등 원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및 추상화로는 클라우드포메이션, 테라폼, 플루미, CDK, 에로우, 컴포즈, 코파일럿, EKS 컨트롤, CDK 파레스 for Kubernetes 및 아마존 컨트롤러 for Kubernetes가 있습니다. 관찰 가능성의 옵션에는 파이어렌즈, 컨테이너 인사이트,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등이 제공됩니다.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보안으로는 ALB, 보안그룹, MSC, 이스티오가 사용 가능하고 CI/CD 옵션으로는 코드 시리즈와 스피네이커, GitHub 액션 등이 있습니다. 보안도 아모아와 시크릿, 가드듀티, 쉴드가 제공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먼저 컴퓨팅, 스토리지 및 상태, 네트워크와 같은 핵심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 선택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 통합 지점이므로 나머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의 가장 일반적인 요청 중 하나는 사용할 컨테이너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세요입니다. 대부분의 팀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또는 운영 환경 설정에 가장 맞는 속성을 가진 컨테이너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고객은 아마존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및 아마존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 관련 컨테이너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광범위한 컴퓨팅 옵션을 지원하고 다른 AWS 서비스와 긴밀하게 통합되며 AWS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규모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고객이 아마존 ECS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점은 아마존 ECS가 제공한 단순성입니다. 아마존 ECS는 컨테이너를 대규모로 실행하기 위한 AWS가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아마존 ECS는 고객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구축, 배포 또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강력한 단순성을 추구하는 대규모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고객은 아마존 ECS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단순하게 설계된 아마존 ECS를 사용하면 컴퓨팅, 네트워크 및 보안 구성에 관련하여 고객이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로드 밸런서가 필요한 경우 AWS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아마존 ECS와 원활하게 통합되므로 일반화된 추상화를 구축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CS는 도커 사용 경험이 있는 개발자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ECS는 빠르게 움직이려는 경우 좋은 출발점입니다.
아마존 ECS를 사용하면 작업 정의라고 하는 제이슨 템플릿을 통해 작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커 리파지토리 및 이미지, 메모리 및 CPU 요구사항, 공유 데이터 볼륨, 컨테이너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 등 작업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작업 정의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 작업 정의가 업로드하면 아마존 ECS 스케줄러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새로운 컨테이너를 시작하고 이전 버전을 실행하는 컨테이너를 중지합니다. 아마존 ECS에서는 도커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아마존 VPC와 통합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격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다른 서비스 및 외부 트래픽에 연결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의 경우 서로 다른 사용 사례를 위해 4가지 네트워킹 모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AWS VPC 모드는 실행 중인 각 ECS 작업에 전용 ENI를 할당함으로써 컨테이너는 VPC에서 EC2 인스턴스처럼 모든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모드는 로컬 가상 네트워크 내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모든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리눅스 브릿지를 생성합니다. 이 브릿지는 호스트의 기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모드는 컨테이너를 호스트 네트워크 스택에 직접 추가함으로써 격리되지 않은 상태로 호스트의 네트워크상의 컨테이너를 노출합니다. 컨테이너의 외부 네트워킹을 비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마존 ECS는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컨테이너와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행 중인 작업의 평균 및 전체 CPU 사용률과 메모리 사용률을 작업 정의, 서비스 또는 클러스터별로 그룹화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는 ELB와 통합되어 있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컨테이너의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정의와 사용할 로드 밸런서를 지정하면 아마존 ECS가 자동으로 로드 밸런서에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제거합니다. 작업 정의에서 동적 포트를 지정하면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서 예약된 경우 컨테이너의 미사용 포트가 제공됩니다. 또한 경로 기반 라우팅을 사용하여 여러 서비스가 로드 밸런서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ECS에서는 CPU나 램과 같은 리소스 필요나 가용성 요구사항에 따라 클러스터 전체에 컨테이너를 배치하는 여러 일정 예약 전략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예약 전략을 사용하여 배치 작업, 장기 실행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데몬 프로세스의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에서는 인스턴스 유형, 가용 영역과 같은 미리 제공되는 속성 또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사용자 지정 속성을 기반으로 EC2 인스턴스 클러스터에 작업을 배치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에서는 빈팩과 스프레드 같은 배치 전략을 사용하여 작업이 배치되는 위치를 추가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연결하면 코드를 작성하지도 않고 정교한 배치 기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 에코시스템과 커뮤니티, 일관된 오픈소스 API, 광범위한 유연성을 위해 쿠버네티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마존 EKS를 사용하면 대규모로 쿠버네티스를 다룰 때 보안과 운영에서 비슷한 무거운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KS는 쿠버네티스의 유연성과 AWS 관련 서비스의 보안 및 복원력을 제공합니다. EKS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고가용성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고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열린 유연성을 원하는 쿠버네티스를 채택하는 고객은 아마존 EKS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할 때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핵심으로 선택했지만 기존 도구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EKS는 원하는 서비스를 가져와서 유연한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AWS 서비스만 사용해서 EK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쿠버네티스용 AWS 컨트롤과 같은 혁신을 통해 쿠버네티스의 친화적인 통합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EKS는 AWS와 온프라미스에서 손쉽게 쿠버네티스 실행할 수 있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KS는 쿠버네티스 인증 서비스이므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에서 실행되는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됩니다. 아마존 VPC에서 실행되는 EKS 클러스터를 통해 자체 VPC 보안 그룹과 네트워크 A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KS는 아마존 VPC CNI를 이용하여 쿠버네티스 파드가 VPC에서 IP 주소를 수신하도록 합니다. 아마존 EKS는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도구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인기 있는 쿠버네티스 추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마존 EKS를 쉽게 시작하기 위해선 AWS 관리 콘솔이나 AWS CLI, SDK 등을 이용하여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그 후 관리형 또는 자체 관리형 아마존 EC2 노드를 시작하거나 워크로드를 파게이트에 배포합니다. 클러스터가 준비되면 큐브 컨트롤과 같은 클러스터와 통신하는 쿠버네티스 도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쿠버네티스 환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마존 EKS 클러스터 위에 워크로드를 배포하고 관리합니다. AWS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워크로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EKS는 여러 AWS 가용용에서 실행되는 확장 가능하고 가용성이 높은 쿠버네티스 제어 플레인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EKS는 각 클러스터의 etcd 지속성 계층과 쿠버네티스 API 서버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아마존 EKS는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3개의 가용용에서 쿠버네티스 제어 플레인을 실행하고 비정상적인 제어 플레인 노드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교체합니다. 아마존 ECS 및 아마존 EKS는 컨테이너 실행 방식을 관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컴퓨팅 계층이 필요합니다. AWS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통합 컴퓨팅 옵션을 제공합니다.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여 비용, 성능 및 기능을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KS와 아마존 ECS 모두 다음의 컴퓨팅 옵션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WS 파게이트는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컴퓨팅 엔진입니다. 서버 관리, 용량 계획 처리 및 보안을 위해 컨테이너 워크를 격리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고객에 적합합니다. 파게이트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EC에서 실행 중이든 EK에서 실행 중이든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개별 ECS 작업 또는 EKS 파드는 각각 자체 전용 커널과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되고 다른 작업 및 파드와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리소스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워크로드가 격리되고 각 태스크 또는 팟의 보안 성능이 향상됩니다. 컨테이너와 상호작용하며 관련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서버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서버에 패치를 적용하고 서버를 보호 및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 경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게이트는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인프라가 항상 필요한 패치를 사용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물론 EC2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는 프로세서, CPU 및 네트워킹을 포함하여 가장 광범위한 인스턴스 유형을 제공합니다. 기본 컴퓨팅 환경 및 호스트 운영체제를 관리하거나 사용자 지정하려는 고객에게 이상적입니다. AWS 아웃포스를 사용하면 일관된 하이브리드 경험을 위해 온프라미스에서 AWS 인프라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 처리, 데이터 상주 및 하이브리드 사용 사례가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AWS 로컬 영역은 AWS 리전의 확장입니다. 최종 사용자와 가까운 여러 위치에 리소스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지원 시간이 매우 짧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인 AWS 웨이브랭스를 사용하여 5G 애플리케이션, 대화 몰입형 경험, 커넥트 카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출시될 ECS Anywhere, EKS Anywhere 및 EKS 디스트로를 사용하여 직접 관리하는 인프라에서 ECS와 EKS를 모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ECR은 어디에서나 컨테이너 이미지와 아티팩트를 손쉽게 저장, 관리, 공유 및 배포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운영 및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하거나 인프라를 확장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아마존 ECR로 푸시하고 배포가 필요할 때 해당 이미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아마존 EKS, 아마존 ECS, 도커 CLI와 통합되므로 개발 및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발 머신에서 도커 CLI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아마존 ECR로 손쉽게 푸시하고 통합된 AWS 서비스에서 프로덕션 배포를 위해 해당 이미지를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함에 따라 종종 애플리케이션에는 영구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오래 실행되거나 고강성을 위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거나 애플리케이션이 공유 데이터 세트를 중심으로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라와 같은 개발자 도구나 워드프레스와 같은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종종 AWS 가용 영역들에서 액티브 스탠바이 모델을 통해 고가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영구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기계학습을 하기 위하여 고객은 EFS를 사용하여 공유 데이터 세트와 데이터 과학자 홈 디렉토리를 저장하여 여러 컨테이너에서 모델을 병렬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EFS는 또한 주피터와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과학 도구에 내부적으로 사용되므로 데이터 과학자가 개별 데이터 과학 노트북 컨테이너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데이터는 임시적입니다. 즉, 컨테이너와 충돌하면 깨끗한 상태로 시작되고 해당 컨테이너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이는 상태 저장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는 데이터베이스나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워크플로우 기반 앱입니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은 영구 저장 볼륨에 기록하여 모든 관련된 데이터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AWS 서비스는 아마존 EFS와 아마존 EBS입니다. 짧은 지연 시간이 필요한 트랜잭션 워크로를 실행하는 경우 아마존 EBS를 선택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간에 공유가 필요한 컨테이너를 실행 중이거나 가역 영역들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경우 아마존 EFS를 권장합니다.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네트워킹 작업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트래픽을 보내고 받으려면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마존 VPC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은 서류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AWS 클라우드 맵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라우팅을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네트워크를 설정하기 위해 서비스 메쉬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엠메시 또는 이스티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LB 및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HTTP와 같은 7계층 프로토콜이나
TCP나 UDP와 같은 4계층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수신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할 수 있습니다.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모두 지원합니다.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작업이 단순화되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의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를 사용하여 AWS 파게이트에서 실행되는 팟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보호, 관리, 개발 및 배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안은 AWS에서 최우선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AWS에서 제공합니다. 확장성 있게 ID, 리소스 및 권한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네트워크 활동 및 계정 동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협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규칙에 따라 트래픽을 필터링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터, 계정 및 워크로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보안 문제 조사를 수행합니다. 고객은 운영 우수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 비용과 성능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구성 감사를 설정하고 클러스터 패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로깅에서 인프라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로깅, 분석에 이르기까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종단 간 관찰이 가능합니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와 원활하게 동작하는 AWS 기본 도구 체인 세트와 오픈소스 도구 체인이 있습니다. AWS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소스 코드 및 컨테이너 아티팩트 관리를 모델링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빌드 및 통합 도구, 테스트 및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기능, 프로덕션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합니다. AWS는 전체의 도구 체인에서 오픈소스 커뮤니티 및 AWS 파트너와 광범위하게 협력합니다. 예를 들면 작성을 위한 VS 코드나 인텔리제이, 소싱 및 아티팩트를 위한 GitHub 및 GitLab, 빌드 및 테스트용 젠킨스, 배포용 스피네이커, 깃옵스를 위한 플럭스,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모델링을 위한 테라폼 및 도커 컴포즈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AWS 고객은 전 세계적에 걸쳐 대규모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구성 및 종속성을 단일 객체로 패키지하는 표준 방법을 제공합니다. 컨테이너는 서버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공유하고 리소스 격리 프로세스로 실행되므로 환경에 관계없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배포를 보장합니다. AWS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활용하면 다양한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한 서비스들과 기술 및 도구 스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 전형적인 3티어 폴리그램 마이크로서비스 스택을 실제로 ECS에서 배포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놀리스를 마이크로서비스로 나누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면 앱 플랫폼을 관리한 코드를 작고 간단하게 유지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리파지토리에서 인프라를 관리하고 각 서비스는 별도의 저장소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초기화할 때 플랫폼 자원을 빌드하여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구축 및 공유되는 플랫폼 자원은 VPC, 서브넷, 보안그룹, IAM 역할과 정책, ECS 클러스터, 서비스 검색을 위한
클라우드 맵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로그와 지표입니다. 참고로 이번 데모는 AWS 코파일럿이라는 명령줄 도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 CLI 장점은 플랫폼 구축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리소스를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서비스 저장소로 이동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고 첫 번째 서비스를 만듭니다.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질문과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질문에 답하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기본 리소스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원하는 서비스 배포 상태를 정의하는 프론트엔드 서비스의 매니페스토 파일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환경을 배포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환경에는 ECS에서 컨테이너 실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킹 스택으로 VPC, 서브넷, 보안 그룹, ECS 클러스터, 로드 밸런서, 서비스 검색을 위한 클라우드 맵 네임스페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생성되는 모든 리소스로 인해 몇 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배포할 때마다 실행하는 작업이 아니라 환경을 설정하고 실행하는데 한 번 수행됩니다. 하나의 명령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환경에 배포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를 위하여 배속을 이용하여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로드 밸런서의 URL을 가져와서 브라우저에 붙여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실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앱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비스가 현재 액세스할 수 없는 AWS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앱은 서비스가 실행되는 가용 영역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겨있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 이제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배포했으므로 환경 및 서비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려면 터미널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도움말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사용 가능한 명령을 볼 수 있으므로 먼저 배포한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환경과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을 검토하면 애플리케이션 아래에 배포된 환경과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을 나열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 환경에 배포된 모든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가 증가할 것입니다. 코파일럿 SVC 명령에는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때 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 코파일럿 CLI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환경 및 서비스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배포는 간단히 말하면 서비스가 배포됩니다. 스테이터스를 사용하시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보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는 서비스 로그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활성 실행 작업과 세부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수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를 구성하고 관리 제어하는 방법은 매니페스토 파일을 통해서 수행됩니다. 매니페스토는 원하는 서비스 상태를 정의하는 선언적 야물 템플릿입니다. 코파일럿 이닛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었으며 도커 이미지, 포트, 로드 밸런서 요구사항, 환경 변수, 시크릿, 리소스 할당과 같은 세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매니페스토 파일을 열고 카운트 키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하고 변경사항을 저장하기 위해서 다음을 실행하겠습니다. 코파일럿은 이 명령으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로컬에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서비스에서 ECR 저장소로 푸시하며 매니페스트 파일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변환합니다. 추가 인프라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패키징하고 업데이트된 서비스 및 리소스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배포합니다. 코파일럿 CLI를 이용하여 배포가 완료된 서비스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로드 밸런서 URL로 돌아가면 요청에 응답하는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서로 다른 IP 주소를 표시하는 것이 보입니다. 코파일럿을 통해 배포된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워치 로그에 로그를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콘솔을 통해 로그를 탐색하고 검토하는 대신 코파일럿 CLI를 사용하여 해당 로그를 로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서비스에 대한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엔드 서비스를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ode.js 백엔드 서비스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Node.js 서비스의 저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코파일럿을 이용하여 Node.js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기본 리소스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이 서비스의 상태를 정의하는 매니페스토 파일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환경을 배포하는 메시지 표시됩니다. 환경에는 ECS에서 컨테이너 실행을 지원하는 모든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킹 스택, VPC, 서브넷, 보안 그룹이나 ECS 클러스터, 로드 밸런서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 빠른 진행을 위하여 배속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ode.js 서비스가 배포되었습니다. ECS 콘솔에 가보면은 코파일럿 CLI를 이용하여 배포한 작업의 상세 내용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2개의 서비스가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의 서비스를 클릭하면은 프론트엔드 서비스에서는 현재 3개의 태스크가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드 작업을 클릭하게 되면 Node.js에서는 현재 태스크가 하나 실행되고 있는 것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들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자료를 찾아 학습해 보세요. 다음의 링크에서 컨테이너에 관한 정보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AWS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션에서는 컨테이너를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과 강의실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통해 컨테이너 파게이트, ECR 소개, 그리고 컨테이너 보안을 한국어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AWS 트레이닝에 접속하셔서 학습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컨테이너 분야를 찾아보세요. 언어 필터를 한국어로 지정하는 것도 원하는 그 과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강의실 교육을 통해 강사 주도하에 3일에 걸쳐서 아마존 EKS를 사용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 학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ECS와 EKS를 직접 핸즈온 해보실 수 있는 워크숍도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